자, 2020년도 이현고 1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문제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등식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은 그랬는데, 자, 항등식 문제죠. 항등식 문제인데 변수가, 즉 문자가 x, y 두 개가 있는 그런 이제 항등식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x랑 y에 관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x 여기 ax 있고 여기 마이너스 x 있죠.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공통인수 x로 묶어낸 것이고, y는 2by 마이너스 4y니까 역시 y를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죠, 식이. 자, 이게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은, 자, x의 계수에 해당되는 a-1이 0이 돼야 되고, y 계수에 해당되는 2b-4가 0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a와 b는 상수인데, 이게 이제 상수랑 변수를 이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동일한 문자인데 어떤 건 상수이고 어떤 건 문자냐? 그건 이제 문제에서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문제에서 x, y를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a, b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식이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여기가.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서 a는 1, b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에서 b를 빼면 1에서 2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2번. 두 개의 복소수 알파 베타가 이렇게 성립한대요. 알파는 3-2i, 베타는 2 플러스 3i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 이거 너무 쉽죠? 알파 플러스 베타 3-2i 더하기 2 더하기 3i 이건데, 자,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을 하고, 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i 이렇게 되죠. 그래서 5 플러스 i가 답이죠. 1번이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다항식 이것을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것은 그랬어요. 자,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럼 y 이외의 다른 문자들은 상수나 뭐 개수처럼 이제 취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먼저 y를 보자면 y에 관한 식 중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거, 이제 y의 항 중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거 2차 있고, 그 다음에 1차가 여기랑 여기서 여기 세 군데서 보이죠. 자, 그래서 2차, 1차 상수 이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y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2차식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 한 단계 더 쓸게요. xy 플러스 x제곱 y 플러스 y. 자, y에 1차식이 붙은 것을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쓰고, 그 다음에 y가 아예 없는 것을 맨 뒤에다 이렇게 쓸게요. x세제곱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2y 제곱에, 자, 공통인수 y를 묶어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안 붙은 거 x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면은 y에 관한 내림차수는 이제 정리가 끝난 거죠. 자, 요거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갈게요. 자, 세 다항식 ABC 이것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근데 자, 그대로 계산해보죠.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요게 지금 a고, b는 x 플러스 2 괄호치고 곱할 거니까 c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역시 앞에 식은 그대로 두고 뒤에 식을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자, 이렇게 곱하면 x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마이너스 3x, 마지막으로 상수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제 정리만 해주면 돼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항은 x제곱 빼기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3x, 상수항은 여기 마이너스 3하고 2 더해서 마이너스 1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이차함수 이거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a. 자, 그럼 a를 구하려면 저건 이제 판별식 문제죠. x축과 교점의 개수가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생긴 경우, 이렇게 생긴 경우,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교점 개수 2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교점 개수 1개, 안 만나는 경우가 교점 개수 0개, 0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이제 판단하는 근거는 판별식이죠. 판별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겁니다. 두 개가 되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접해서 한 개가 되려면 판별식이 0하고 같다. 안 만나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데 이 판별식을 계산해야 되는 식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거죠. 요 식. 요 2차식의 판별식을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2차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해봅시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니까 9 플러스 4, 5, 20 29가 돼서 0보다 크죠. 자, 따라서 지금 첫 번째 이차함수는 이 교점의 개수를 2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차함수 요거 역시 바로 판별식 들어갈게요. 자,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니까 저기서 판별식은 d 다시라고 합시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자, 그럼 1 마이너스 24 뭐 계산 안 해도 얘는 음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음수가 되니까 x축과 교점의 개수 0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2가 답이죠. 3번. 자, 6번 들어갈게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은 x는 2일 때 1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자, 제한된 범위가 없는 제한된 x의 범위가 없는 이런 경우에 최대값 최소값은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x가 2일 때 1이라는 최대값을 간다는 얘기는 꼭지점 좌표가 2,1인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제한된 x의 범위가 특별히 없으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여기고 여기가 x가 2일 때 y 값이 1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참수에서 최대값은 y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요 식은 y는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로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준형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개해서 원래 식인 이거랑 비교만 해주면 돼요. 개수 비교해서 a 값, b 값을 계산해내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 괄호도 풀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개수 비교를 하면 자, 여기 있는 2a는 여기는 2a는 여기는 4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a는 4 a는 2 그 다음에 상수항 3b는 여기는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3b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는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답이 되겠죠. 4번.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등식 이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우리 이제 요런 형태를 보면 많이 좀 봤었을 만한 문제인데 역시 항등식 문제죠. 항등식 문제고 개수 ABC를 구해야 되니까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식의 형태를 봤을 때 뭐 이 식을 다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도 되지만 수치 대입법이 더 편해 보여. 자, 수치 대입법이 편한 이유는 x 대신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이나 2 같은 값을 대입하면은 문자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ABC 중에서 ABC의 식으로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줄여서 문자를 갖다 구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x에다가 처음에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대입을 할게요. 그럼 좌변의 식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 우변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x 플러스 1 여기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 식은 전체가 다 0이 돼버리죠. 자, c만 남게 되겠어요. c. 자,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x 대신에 자 여기 x-2가 있는 거 봐서는 2를 대입을 할게요. 자, x 대신에 2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3. 이것은 자 x 대신에 2 대입하면 이 부분은 다 0이 되고 여기에다 2를 대입을 해야죠. 그럼 2 플러스 1 3b. c는 아까 구했던 마이너스 4를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좌변 계산하면은 8 마이너스 3이니까 5 3b 마이너스 4. 자 그럼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넘기면 9가 되니까 b의 값은 3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제 b의 값까지 구해졌어요. b는 3, c는 마이너스 4. 자 이제 마지막으로 a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도 되죠. 근데 아무 값 중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식이 간단할 만한 값 0을 갖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0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바로 마이너스 3 나오겠고 자 우변은 자 여기랑 여기다 0 대입하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a. 자, 0 대입하면은 여기다 0 대입하면은 b가 3이었으니까 여기는 3이 되고 c는 마이너스 4 그대로 되죠.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되겠고 자 마이너스 1 좌변 이항하면은 1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따라서 a는 1이 되죠. 다 구해줬어요. 그래서 a, b, c를 합치라는 건데 c의 값, b의 값, a 값 합치면 0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i의 거듭 제곱 많이 나오는 거 요거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요런 형태 규칙성 있게 i의 거듭 제곱을 합친다. 근데 여기 앞에 이제 개수가 막 늘어나니까 학생들이 이제 조금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4개를 갖다 기준으로 묶어서 표현하면 이게 이제 규칙성이나 아니면 같은 값이 반복되거나 보통은 그런 식으로 나오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4개의 기준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얘는 i의 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그래서 마이너스 3i i 4제곱은 다시 1로 돌아오죠. 4.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따로 계산하면은 2 마이너스 2i가 되죠. 자 같은 식으로 그 다음 4개를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 4개는 자 이건데 자 i의 거듭 제곱수가 지금 커졌는데 차수를 줄일 수 있죠. 자 i 4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5i 6i 제곱 7i 세제곱 8i 4제곱 되죠. 자 역시 이것도 값을 계산해 보면 i 제곱은 마이너스 6 i 세제곱 마이너스 i 4제곱은 다시 1.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따로 계산해 보면 2 마이너스 2i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즉 4개씩 묶어서 계산했을 때 값은 전부 다 2 마이너스 2i로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요게 4개씩 묶이니까 12i의 12승까지가 이제 4개씩 세묶음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3i의 13승 14i의 14승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자 12가 4의 배수니까 여기까지가 자 2-2i가 총 3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줄여서 표현할 건데 자 i의 13승은 i의 12승에다가 i를 곱한 건데 i의 12승이 4승의 3승이죠. 즉 요 부분이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i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13i. 자 그럼 i의 14승은 자 위에 이 식을 갖다 이용해 보면은 i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 자 이제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6 마이너스 6i 플러스 13i 마이너스 14 되니까 자 실수 부분은 6에서 14를 빼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허수 부분 13에서 6 빼서 7i.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i랑 같다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8, b는 7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지금 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상수 m의 값의 합은. 자,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을 쓰라는 문제죠. 거기다 지금 1차 함계수가 짝수인 게 보이니까 4분의 d를 쓰도록 할게요. m 플러스 1의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m 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3. 중근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전개해서 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5m 마이너스 3은 0. 자, 이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에 플러스 7m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2차 함계수가 음수인 게 좀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차 함계수를 양수로 만들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모든 상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7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1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건데 요거는 약간 공식 같은 걸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프,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도 있죠. 선생님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푸는 방법으로 다 이해를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뭐 공식을 써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공식을 써서 푸는 건 이제 이거죠. 자, 모두 양수가 된다라는 조건은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는 알파와 베타가 지금 허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써주면은 풀리죠. 근데 이제 이걸 그래프를 통해서 풀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0보다 큰 쪽에서 x축과 이렇게 교점이 생겨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중근을 포함하는 겁니다. 중근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프가 지금처럼 그려질 조건은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로는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죠. 실근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자, 여기 보면은 자, 요게 지금 대칭축인데 자, 이 축의 방정식이 원점 5 기준으로 했을 때 y축의 오른쪽에 생겨야 되죠. 자, 그러면 축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생기겠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지금 그림처럼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축도 분명히 오른쪽에 있고 판별식도 0 이상이 되는데 그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라고 하면 한 근은 보다시피 양수가 나오지만 다른 쪽 근은 음수가 나와요. 여기서 근은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음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은 자,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이제 여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그래프의 y 절편을 얘기하는 거죠. 0을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 즉 y 절편이 얘랑 얘를 보면 달라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죠. 그래서 0을 대입한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 그걸 조건으로 이제 내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식 전체를 fx라고 했을 때 f0이 양수가 돼야 된다. 0은 되면 안 돼요. 0 이상이 아니라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번 판별식 0 이상인데 요거는 짝수니까 4분의 d 쓸게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게 0 이상이다죠. 자, 요거를 계산합시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상이다. 그래서 k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6k는 크거나 같다. 자, 9 마이너스 5 4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4. 그래서 k는 6분의 4 이하이다. 즉 3분의 2 이하이다. 이게 지금 1번 조건에 의해서 나온 범위.
자, 헷갈리니까 색칠을 좀 해둘게요. 그다음 이제 2번 조건. 자, 축인데 축의 방정식은 우리 이제 이런 공식이 있었죠. 자,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즉 2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니까 2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3. 자, 이게 지금 축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자, 이게 보다시피 0보다 큰 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k는 3보다 작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f0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제일 계산이 쉽죠. 여기다 풀게요. f0은 x에다가 여기 이제 0을 대입하면은 k제곱 플러스 5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k가 실수인 이상은 그냥 0보다 크다가 성립하죠. 즉 3번 조건에 의해서 k의 범위가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자, 이제 요 두 개가 k의 조건이 되는 건데 k는 3보다 작고 k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k는 최종적으로는 3분의 2 이하다. 이게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은 2번 0이 답이 되겠죠. 처음에 설명했던 요 공식으로 풀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게 10번이고요. 11번 볼게요. 다항식 px를 자,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 자, 이거를 식으로 세워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3x 플러스 2이다. 자, 이런 항등식이 성립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거 봅시다. p2x-3.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당황할 필요 없다 그랬죠. 나머지 정리가 성립되는 거는 동일해요. 어차피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1차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자,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랬어요. 그럼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의 값, 즉 2죠. 2. 요 2를 나누어지는 식에다 x 대신에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생겼다고 고민할 필요 없이 2를 x 대신에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즉 그럼 2 곱하기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즉 p 2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림이 아니라 식에서 보다시피 여기에다 이제 2를 대입을 해야 되죠. 자, 2를 대입을 해보면 자, 요 식이 x-1이 있으니까 여기 qx까지는 0이 돼버리고 1 대입하면은 3 플러스 2가 돼서 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항식 p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6. 자, 이걸 우리 식으로 세우면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이죠. 나누어지는 식 px는 나누는 식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몫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몫은 그냥 q1x라고 쓸게요. 이 두 번째 식에서도 이제 몫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나온 몫은 q1x 나머지는 x 플러스 6. 자, 이런 식이 이제 성립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p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어요. 자, 여기 밑에다 좀 써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목 역시 모르니까 q2x라고 쓰고 나머지는 3x 플러스 4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 모두 다 이제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px를 동일한 식 px입니다.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자, 몫은 여기서 이제 qx라고 쓸게요. 나머지는 자, 2차식으로 지금 나눈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의 일반적인 형태인 ax 플러스 b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ax 플러스 b 요 식입니다. 자, 당연히 위의 식은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해야 되는 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 자,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되죠. qx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식을 변형하고 나면 이 부분
이 부분이 0이 되는 x의 값,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봐야 되겠고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의미 있는 식이 나오는데, 자 x에다 먼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라고 하면은 p 마이너스 2라고 쓰죠 이것을.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 부분은 싸그리 다 이제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면서 여기까지 전부 다 0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px에다 x 대신 1 대입하는 건데, 같은 이유로 qx까지는 전부 이제 0이 되겠고 x에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되죠. 자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두 개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값을 알아내라고 지금 이 식하고 이게 주어진 거죠. 자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즉 p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러면은 p 마이너스 1은 자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6만 남으니까 5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두 번째 식에서는 얘가 나누는 식 x제곱 마이너스 4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자 우리 여기서 필요한 거, 자 1은 지금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아니죠. 여기 네 잘못했어요. 이 부분 잠깐 지울게요. 1을 대입해야죠. 자, p1 이퀄, 자 1 대입하면 1 플러스 6 돼서 7이 되죠. 왜냐면은 여기 지금 2를 대입한 식으로 여기다 써놨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x에다 1 대입한 게 필요하니까 아까 잘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 그래서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p 마이너스 2는 자 요 부분은 이제 쭉 0이 되겠고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해서 이제 여기 자 p 마이너스 2는 지금 본 바와 같이 마이너스 2예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쓰고, 그다음에 p1은 a 플러스 b. 자 p1은 아까 구해놓은 요거죠. 아까 잘못 구했던 거. 자, 그래서 p1은 7이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7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7. 자 이제 요 부분만 연립해서 풀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구해야 되는 게 이거죠. 이거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연립해서 풀면 자 두 식을 빼면은 b가 사라지겠죠. 자 뺍시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a에서 a 빼서 마이너스 3a, b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9. 자 따라서 a의 값은 3이 나오죠. 자 a의 값 3을 갖다가 요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3 플러스 b는 7이 나오니까 b의 값은 4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다? 자 ax 플러스 b라고 아까 세웠으니까 3x 플러스 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의 차가 4일 때, 자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의 차는 d이다 라고 했어요. 자 두근의 차를 우리 일단 식을 써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알파면서 베타의 절대값. 자 이게 4다 이거죠. 자 근데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은 그냥 원래 식을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살짝 변형을 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죠. 자 이유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근과 계수관계라는 이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제곱,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6은 16 이렇게 되죠. 16 지워지고 a는 그럼 5가 되겠네요. 자 이제 a 구한 5를 갖다가 대입을 할게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요 식에다가.
그래서 대입을 해서 2차 방정식을 완전히 이제 만들어 보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의 두근의 차는 d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근을 알파 베타는 썼으니까 뭐 a, b 이렇게 한번 놔둬 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a-b 이게 되겠고, 근데 이제 구해야 되는 게 d가 아니라 또 d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기 쉬우라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제곱이고, 이건 또 아까랑 똑같이 이것의 제곱, 그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역시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0, ab는 4가 되니까 4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에서 16을 빼서 최종 답은 84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3번. 자, 이제 14번 들어갈게요. 14번. 이차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일단 그림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된 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이런 식으로, 요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지금 그림처럼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자, 이때 정수 k의 최소값은 그랬어요. 역시 약간 공식처럼 돼 있는 이론이죠. 두 개의 이제 하나는 2차 함수 곡선이고 하나는 1차 함수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럼 교점의 x 좌표가 두 식을 연립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교점의 x 좌표가 연립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에요. 자, 연립을 한다라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이렇게 연립을 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를 대입하는 이 행위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충분히 우리 수업 시간에서 얘기는 했어요. 교점의 x좌표랑 일단 이 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는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고서 들어가면 결국 이 문제도 또 이제 판별식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좌변으로 이 부분을 이항해서 식을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플러스 4x 되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해서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된다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짝수니까 4분의 t 쓰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게 0보다 커야 되겠죠. 1 플러스 k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3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들어갈게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에서 이차함수 이것의 최소값이 4이다. 자, 이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지금 이차함수를 여기다 다시 한번 옮겨 쓰고,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자, 이게 이제 제한된 범위 들어오고 최대 최소 문제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플러스 1 쓰고, 자, 2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해주고, 자, 이렇게 되죠. 자,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건 이제는 뭐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3으로 고쳐졌어요. 자, 이래서 꼭지점 좌표가 1, k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황을 아직도 좀 잘 이해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꼭지점의 x좌표예요. 자, x좌표가 지금 현재 1로 고정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점선을 찍을 건데, 요 직선은 x 이퀄 1이라고 하고,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럼 꼭지점 좌표가 1, k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왔으면 이 이차함수는 이제 꼭지점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적어도 꼭지점의 x좌표는 1이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한된 범위, x의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좀 주어졌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 우리가 그림상에다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은 뭐 한 이쯤 있겠죠. 자, 여기가 1이니까 2는 한 이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긋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2를 지나도록 이렇게 수직선을 그은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그래프만 우리는 따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는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면, 자, 이거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의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자, 보라색으로 내가 지금 그린 요 부분만 가지고서 최대값, 최소값을 따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대값하고 최소값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자, 여기는 이 식 자체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식의 구조를 보면 이 식하고 y가 같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상에서 y 좌표의 최대, 최소를 따지면 된다. 자, y 좌표 최대, 최소를 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높낮이죠. 높낮이. 그래프의 높이가 어디가 가장 높냐, 어디가 가장 낮냐 이건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니까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까지만 딱 그려지니까 여기가 지금 제일 낮고 여기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그림상에서 표현된 거랑 문제에서 표현된 게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진 못했어요. 여기 보면 최소값이 4라고 했는데 여기 내가 지금 그린 거로는, 자, 최소값이 음수로 지금 표현돼 있죠. 상황만 보면 되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최소값이 4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 꼭지점이 우리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k제곱 마이너스 3이 4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은 4, k제곱은 7, k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했기 때문에 k가 뭐 플러스 루트 7인지 마이너스 루트 7인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뭐가 중요하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2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대값인데, 자, k제곱 대신에 7 집어넣고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그다음에 플러스 4 k제곱 대신에 7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6에다 7, 13 빼기 1이 되니까 12가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5번이었고 다음에 16번. 자, 이차함수 이것의 최대값을 GA라고 한다. 자, 이런 표현 나오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죠. 자, 일단 fx를 우리 표준형 고쳐봐야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차 계수 제곱 a제곱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제곱이 더 들어간 거니까 뒤에다 플러스 a제곱 해주고 나머지 식 쭉 써주면 돼요. 간혹 이렇게 미정계수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최대값을 GA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한된 x의 범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 좌표가 a,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되겠고, 자, 요게 최대값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GA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자체가 숫자가 아니라 a에 대한 식이니까 GA라고 좀 쓴 거죠. 자, 근데 하필 또 이제 GA라는 식을 보니까 a에 대한 이차함수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GA의 최대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또 다시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자, a제곱 플러스 2a 나오니까 플러스 1 쓰고, 자, 마이너스 2가 지금 더 들어간 거니까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최대값은 뭐 고민할 필요 없죠. 요거.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죠. 4번입니다. 자,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자, 이 그림에 직사각형처럼 보이는데 이거 정사각형입니다. 4 길이가 같아요. 자, 여기고 높이가 8인 정사각뿔에 내접한다 라고 좀 되어 있는데, 자, 이 직육면체 건널비를 S라고 할 때 S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직육면체라고 이제 되어 있긴 한데 밑면 자체는 정사각형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뭔가 한 변의 길이를 한 모서리의 길이를 이제 x라고 표현을 하고서 면적을 건널비를 그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차함수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를 x라고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리고서 이 그림상에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자, 이렇게 딱 중간을 지나도록 이렇게 단면을 그었다고 합시다. 단면으로 잘랐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럼 요게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하나 나올 거예요. 요걸 내가 A, B, C라고 하고 여기다가 옮겨서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이 A, B, C 이렇게 되고 여기 길이는 4죠. 그 다음에 내접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서 여기를 내가 이제 X라고 놔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놔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높이가 8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높이가 8인 정사각뿔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면 여기가 8 이렇게 나오는 이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2등분이 됐을 테니까 2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닮은 꼴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닮은 꼴은 뭐가 나오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이렇게 이제 닮은 꼴이 나오죠. 그리고 닮은 비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자, 여기가 지금 8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뭔지 모르는데 8대 여기 요 비율은, 자, 여기 길이가 이제 2분의 x가 나올 겁니다. 여기 길이는 2분의 x.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이거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길이는 2에서 2분의 x를 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식을 세워볼 건데, 여기 길이 2-2분의 x 대 여기 전체 길이 2는, 자, 여기 길이 요걸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x에 대한 식으로. 자, 이거 길이랑 8의 비율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식으로 세워볼게요. 2-2분의 x 대 2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 네모라고 표현을 하고 네모 대 8 이렇게 되는 거죠. 닮은 비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항의 곱 2에다가 네모식을 곱하면 외항의 곱 8에다가 2-2분의 x를 곱한 것과 같다. 이 약분하고, 자, 네모는 4를 전개하면 428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즉 요 길이가 8 마이너스 2x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저기 있는 직육면체 모서리의 길이가 전부 x로 표현이 끝난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x로 표현이 끝난 걸 갖다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밑면은 정사각형이라고 봐야 되니까 여기가 x, 여기가 x, 높이가 지금 막 구한 8-2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건널비 s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s는 여기 밑면하고 윗면이 x제곱이 두 개가 있는 거고, 자, 옆면의 넓이는 전부 똑같을 겁니다. x에다가 8-2x를 곱한 건데 옆면이 총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2x제곱에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48 32x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32x로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끝났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상에서 이제 x의 범위라는 게 존재할 건데 x는 4를 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한된 범위에 있는 경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랑 얘는 좀 다른 게 이런 이제 그 응용 문제, 활용 문제에서는 그 제한된 범위의 양 끝쪽 값은 의미가 없어요. 도형이 안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꼭지점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를 그냥 바로 구하면 답이 될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식이 조금 지저분한데 마이너스 6분의 32니까 그냥 일단 쓰죠. 이렇게 마이너스 6에 x제곱. 6분의 32는 3분의 16이죠. 그럼 반의 제곱이 되면은 3분의 8의 제곱이니까 9분의 88, 6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플러스 6 곱하기 9분의 64 하고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꼭지점의 y좌표니까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3, 3은 9, 3, 2, 6이니까 3분의 128이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여기 넣고 18번. 자, 여기를 좀 지우고 시작을 합시다. 자, 다항식 px를 다항식 ax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자, px를 ax 곱하기 qx 플러스 rx, 우리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 그거죠. 자, 이게 나누는 식. 자, qx가 목, rx는 나머지. 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렵니다. 그래서 자, px라고 쓰지 말고 식 전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자, 그럼 a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자, 몫을 qx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rx인데 아직 우리 모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자, 결국 다항식끼리 나눗셈을 하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x 제곱이 들어가야 되고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자, 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4x 플러스 5. 자, 플러스 x가 되겠고 2x 제곱에 플러스 x 역시 빼면, 자,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자, 아직 나눗셈이 안 끝났죠. 마이너스 6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 자, 뺍시다. 자, 15x 플러스 11. 자, 이제 끝났어요.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낮게 나왔으니까 끝났죠. 자, 위에다 그럼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qx가 요거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rx는 15x 플러스 11. 자, 이런 걸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죠. 답은 요거는 이거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q2, r0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간단히 논술하시오 그랬는데, 자, 지금 qx가 다 나왔어요. q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q2는 4, 2,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r0은 자 1번에서 rx가 이거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이 알파 베타. 자, 다음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고 이를 논술하시오. 자, 첫 번째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랑 베타, 자, 근과 계수관계 쓰라는 얘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a, 알파 베타는 1.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은, 자, 이것의 두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2,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위의 식하고 아래 식, 그러니까 요거랑
이거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A, B를 이제 구하면 돼요. 자, 요거를 우리 통분을 해보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보다시피 여기에 알파 베타 1이죠. 이걸 갖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요 부분을 이식하고 연결을 지으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니까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a, 따라서 a는 3분의 2로 하나가 지금 구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구할 건데, 자, b는 뭐 금방 구해질 것 같아요. 요식 요거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b인데, 여기 보면 알파 베타 1이죠. 바로 대입하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은 마이너스 b,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이 구해졌죠. 자, 그 다음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이것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논술을 하시오. 자,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과정을 논술하시오. 다음에 꼭지점하고 y절편을 반드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림 그리라는 문제죠. 자, x 이 정도는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게요. 이렇게 제곱 되겠고, 자,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되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2, 마이너스 2. 이제 그림 그립니다. 여기가 2 마이너스, 여기 이제 꼭지점 이렇게 찍고, 그다음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곡선을 그릴 건데, 여기 보면 y절편이 2예요. x에다 0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쯤 그래프가 지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삐죽한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y절편 표시했고 꼭지점 좌표 표시했어요. 자, 뭐 곡선을 뭐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2번 0에서 3 사이 범위에서 이차함수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과정을 논술하시오. 자, 위에 그림을 이용할게요. 자, 위에 그림을 보면은 0에서 3까지인데, 자, 지금 0은 y축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3은 지금 한 여기쯤 지날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여기쯤 모르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3쯤 될 것 같은데, 요거보단 좀 다르게 표현 되겠네요. 자, 그럼 그래프는 자, 보라색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여기 정도까지 요 부분만 이제 그려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일 높이 있는 곳이 바로 최대값, 제일 낮게 있는 곳이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은 지금 아까 우리 구했던 y절편, 그게 지금 최대값이 되겠고, 이죠. 최소값은 그림에서 보면 꼭지점 부분이 가장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1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1차 지필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